2021년 최악의 망작을 꼽으라면 전 주저하지 않고 코스믹 씬을 말할 겁니다. 누군가가 지금 저에게 할리우드의 가장 낮고 가장 더러운 곳을 말하라면 저는 바로 코스믹 씬의 촬영 장소들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제게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할리우드 스타를 말하라면 저는 브루스 윌리스를 말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년간 최악의 영화를 뽑으라고 해도 저는 이 영화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건 영화도 아닙니다. 그냥 이건 어떤 유희? 혹은 원한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어떤 저주받은 비디오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저는 브루스 윌리스를 사랑했습니다. 다이하드 명작이었잖아요. 이후 식스센스나 언브레이커블 같은 샤말란 영화에서도 좋았고 누구나 사랑하는 스타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완전히 망가진 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리뷰는 일종의 고발이기도 합니다. 브루스 형을 이렇게 만든 원흉에 대한 고발이면서 동시에 이야기는 뒤에서 하기로 하죠. 이제부터 스포일러가 나옵니다. 조심하십시오. 저는 지금 스포일러를 조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정말 만에 하나라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와, 리뷰 재밌어 보이네, 먼저 영화를 보고 올까? 같은 그런 만용, 객기를 부리실까봐 경고하는 겁니다. 멈추세요. 멈춰야 합니다. 이 영화는 그냥 영화관에서 본 5,462명의 용감한 전사들의 희생으로 끝내야만 합니다. 그들의 씩씩하고 용감한 발걸음은 한국 영화 시장의 크나큰 복이고 희망이지만 그들은 그 용기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절대 어리석은 판단은 하지 마십시오. 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는 우주복을 입고 낙하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뭐가 막 폭발하고 사람들은 그래도 낙하를 합니다. 무슨 특공대 같은 걸까요? 그리고 자막이 나옵니다. 2031년에 화성 첫 식민지 건설. 지금으로부터 9년 후인데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아직 우리는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거나 화성에 사람이 내려간 일도 없죠. 물론 화성에서 사람이 견딜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9년 사이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나 드론 등이 내려가서 식민지를 건설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2042년에 연합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연합인지는 설명이 없고 양자 추진 기술로 우주 식민지화가 가능해졌다고 하는군요. 불과 20년 만에 인류는 엄청나게 발전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2281년에 화성 식민지화 실패라. 아니, 갑자기 240년을 넘어갔는데요? 이렇게 아무 설명 없이 갑자기 불과 10년 단위로 자막을 넣다가 갑자기 240년? 그리고 또 240년 정도 넘어갑니다. 정확히는 239년, 238년 단위인데 자푸디가 연합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했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아무 설명도 없이 자푸디요? 그리고 피해 장군이라는 제임스 포드가 자푸디의 Q 폭탄이라는 걸 투하했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면서 영화는 2524라는 숫자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게 고작 오프닝 2분 10초 만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맙소사, 2분 10초 만에 영화를 벌써 보기가 싫어지고 당장 일어나 버리고 싶은 기분이 들게 만들다니. 이 정도의 망작은 엄복동 이후 오랜만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인데요. 망작은 복동류와 리얼류로 나뉩니다. 이건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복동류는 영화를 보자마자 10분 이내로 판단이 드는 경우입니다. 아, 망했구나, 나는 지뢰를 밟았구나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작품군이죠. 리얼류는 반대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혼란스럽다가 집에 가는 동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작품들입니다. 코스믹 씬은 전형적인 복동류 영화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외계인과 처음으로 조우하는 커플을 보여줍니다. 이 커플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랑을 나누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여자가 자꾸만 이상하다고 하자 남자가 나서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총을 난사하는 이 미친놈은 대체.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남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여자는 이상을 느끼고는 어딘가로 통신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아니 뭔가 비장의 무기를 꺼내는 것 같은 상자가 너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거 마이크 같은 거 사면 저런 박스에 저렇게 스티로폼으로 내부를 채워넣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가져온 티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소품 따위 만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마이크 담는 가방 아무거나 가져와서 찍은 거죠.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FC 사건을 보고한 여자는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고 영화는 지구를 보여줍니다. 와우, 미래의 지구? 이게 무려 500년 후의 지구? 아, 세상에. 하늘 날아다니는 자동차들 빼고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요. 새삼 드니빌레브의 위대함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블레이드 러너 2049는 정말 엄청난 스케일이었군요. 라일 장군이라는 남자는 사태를 보고받고 피해 장군 제임스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근데 타고 있는 자동차가 그냥 지금 지구잖아요. 아니 무슨 500년 후인데 자동차들이 다 저래요. 그리고 카메라는 자연스레 펍으로 향하는데 와 사람들 옷 봐. 야 저 티셔츠며 패딩이며 500년 후인데 패션이 왜 이래요? 펍 안쪽도 그냥 요즘 시대 아니지 80년대 같은데요? 그나마 이 로봇이 서빙을 합니다. 근데 야 흘리면 어떡해. 이건 지금 나오는 로봇만도 못하잖아요. 롯데월드타워 같은 데 가면 커피 만드는 로봇 있거든요. 로봇 커피숍. 그 친구가 얼마나 잘 만드는데 이 정도면 500년간 인류가 살짝 뒤로 가버린 거 아닌가요? 게다가 저 촌스러운 자켓이며 패션이 와. 그리고 체크무늬 남방 입은 애가 갑자기 다가와서 장군에게 말 걸고 시비를 겁니다. 아니 무슨 세상이 이래요? 그리고 폭력 사건이 벌어지는데 연출이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박력 없는 액션이라니. 거기에 갑자기 앉아있던 남자, 아무 관련 없는 남자는 남은 술은 아까웠는지 술잔을 입에 가져가면서 일어나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들 왜 이래? 여기가 무슨 브루스 윌리스에게 한 맺힌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장소인가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막 자기들끼리 싸워. 아니 다들 왜 싸우냐고요. 제발요. 누가 설명 좀 해줘. 갑자기 왜 별안간 무슨 주문 걸린 사람들처럼 싸우는 이유가 뭐죠? 여기가 무슨 험상궂은 주정뱅이 선술집인가요? 아무튼 싸움은 이어지고 뭔가 쿨하게 있던 브루스 윌리스는 한 남자가 자기 쪽으로 오니까 얼른 던져버립니다. 아 형까지 왜 그래. 그리고 싸움의 끝에는 역시 총입니다. 2524년도에 술집에서 싸우다가 총을 꺼내 드는데 총이 하나도 발전을 안 했네요. 그냥 총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500년에 거쳐서 우주 식민지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사람들 의상과 총기 같은 것은 너무나도 개선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는 말인가요? 아, 좀 제발 성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영래 감독도 디워 때 우주인들의 무기는 그래도 새로 디자인했다고요. 아니 스타워즈나 그 이전 영화들도 적어도 광선총 정도는 쏘지 않나요? 이게 대체 언제적 영화인 거죠? 게다가 이거 아직 10분도 안 지났습니다. 제발 그만해 제발. 그리고 총을 꺼내서 서로를 겨누던 이들은 갑자기 총을 내려놓습니다. 아니 왜 다들 내려놓고 주먹질하고 싸우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분노 조절을 잘하게 된 거죠? 사실 이들의 분노와 광기는 거짓된 것이었다. 그런 건가요? 그리고 어떤 특수부대 같은 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Mr. James Ford, ruining another Friday night for all. 아니 브루스 형은 그냥 술 마시러 와서 시비 걸린 것 뿐이라고요. 싸움은 지금 나간 애들이 한 거라고요. 제발 이러지 마. 아직도 9분 52초라고요. 이 미친 영화가 아직도 10분이 안 되었다고요. 게다가 이 미친놈은 춤을 춥니다. What? When I hear music, I dance. And tonight, the universe is singing a tune that will change everything. 그렇구나.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춰야 하는구나. 그리고 갑자기 브루스 윌리스 옆에서 같이 싸우던 남자에게 말을 거는데 How you doing, Dash? I'm good. 아무튼 이 남자는 브루스 형, 그러니까 제임스 포드에게 다가가 라일 장군이 조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우주가 뒤집힐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군요. No. 포드 장군은 거절하는데 이 남자는 지난날 포드 장군이 7천만이 사는 도시에 Q 폭탄을 투하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장군을 데리러 오는 자리에서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병력을 대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포드 장군은 조언을 하려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FC 사건, 그러니까 외계 존재와의 첫 접촉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Do not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this first contact? We may not be alone in the universe. 그러니까 500년 후의 미래고 우주 식민지도 건설했지만 아무튼 외계인은 처음 만난 모양이군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제임스 포드 장군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Do you think aliens have music? Do you think they dance? 그놈의 춤! 아니, 대체 이 영화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One thing, if I were you, prepare a Q-bomb. 아니 형까지 왜 그래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한 놈은 허구한 날 춤 타령이고 한 놈은 무슨 일만 터지면 큐폭탄 준비하는 그런 캐릭터들의 모임이군요. 대뜸 상황이 뭔지도 모르는데 외계 생명체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큐폭탄부터 준비한다니 뭐 이런 전투 종족이 다 있습니까? 싸울지 안 싸울지도 모르는데 폭탄부터 준비한다. 미국인들은 다 이런 건가요? 브루스 형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저 대사를 한 걸까요? 큐폭탄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발전한 핵탄두일 텐데 제임스 포드 장군이라는 이 남자는 핵전쟁에 미친 사람입니다. 핵전쟁에 눈이 돌아간 알코올 의존증 노인네라니 주인공의 상태가 왜 이러냐고요, 제발. 그리고 화면이 바뀌면서 여자 캐릭터가 나옵니다. 물론 이 영화의 상태가 그렇듯 이 여자도 정상은 아닌데 Hi, baby. I missed you. Did you miss me? Yeah, you did. 걸어가면서 바이크에 말을 걸고 뽀뽀까지 하는 바이크 성애자라니 맙소사. 정상적인 캐릭터가 단 하나도 없어. 아무튼 이 여자는 군대의 기술자인데 휴가를 나가다가 걸렸습니다. 비상이 걸려서 휴가가 취소되는 상황인 거죠. 휴가를 나가려는데 갑자기 비상이 걸린다. 열받긴 하겠네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 바이크랑 대화를 할 정도로 정신이 이상해진 건가? 아무튼 이 여자는 큐폭탄이 왜 필요한지 궁금해하고 또다시 그 성의 없는 상자가 나옵니다. 네, 스티로폼 상자요. 아니 제작비가 부족했나요? 백승기 감독 영화처럼? 아니면 제작비로 다 술 사 먹었나? 누군가가 횡령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코스믹신 조사 들어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게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그리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계인과 접촉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지에 도착하는 거죠. 이들은 뭔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방역 시스템에 노출됩니다. 그냥 뭐 소독기로 소독제 살포하고 격리하는 정도의 평범한 대응입니다. 더 웃긴 건 그 사람들을 호송하는 인원들이 그냥 맨살을 노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역복은커녕 마스크도 안 쓰고 있어요. 아니 코로나 시대에 이게 제정신인 일입니까? 그리고 이 감염된 사람들은 마치 좀비처럼 고개를 비틀고 입에서는 산을 쏩니다. 그리고 이 감염된 사람들은 마치 좀비처럼 다른 이들을 피로 전염시킵니다. 그냥 좀비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우주 좀비들은 총을 들고 전술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들을 상대한 병장이 눈을 맞추라고 한 걸 보면 머리를 맞아야 죽는 괴물들인데 총기 사용도 능숙하고 움직임도 전술적이니 이 정도면 그냥 갑옷 입은 특수부대와 뭐가 다른가 싶지만 아무튼 외계 괴물이랍니다. 그러려니 해야죠. 그리고 우리 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제임스 포드가 나타나서 무슨 RPG 같은 무기를 쓰는데 그 폭발에 외계 좀비들이 다 죽습니다. 아까 분명히 눈을 맞추라고 한 것 같지만 그런 설정 같은 걸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뭐 큰 폭탄 가지고 와서 꽝 하면 다 죽는 거죠. 그리고 다음 장면입니다. 아까부터 화면의 모습을 드러냈던 병장이 아주 장렬하게 사망했죠. 물론 교전 중에 실수로 죽은 것 같지만 사령관은 병장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 달린 군번줄을 떼내어 슬픔을 표시합니다. 군번줄은 역시 잠깐만 군번줄? 2524년에 군번줄이라고요? 저거? 금속으로 된 저거요?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군대의 수통도 안 바뀐다고 70년 전 한국 전쟁 때 쓰던 수통 아직도 쓴다고 비판했는데 미군을 보십시오. 500년이 지나도 저 군번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와 안 바뀌네요. 군대는 안 바뀌어. 이건 미군도 마찬가지였군요. 미래니까 뭐 군번을 디지털로 만들고 홍채나 피부에 이식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전히 목에 걸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 코스믹 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We're not going to wait for them to bring the fight to us. We're going to take it to them.
Better them than us. 외계인을 만나면 일단 선빵,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 발견하는 즉시 공격해야만 한다는 이 괴상한 교리. 외계 생명체 접촉 시의 대응 방침이 일단 쏘고 보라는 거죠. 뭐 희귀종이니 평화니 혹은 그 종족이 위험한지 아닌지 파악하기 전에 일단 쏘고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킨 다음에 대화를 진행하자. 아니 감독, 이놈 뭐하는 놈이죠? 에드워드 드레이크? 이 사람 제정신입니까? 아니 뭐 이런 무지막지한 인간이 할리우드에 나온 거죠? 여기서 저는 에드워드 드레이크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